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4도로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날씨 속에서는 빙상 사고에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미국 시장에는요. 다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난 새벽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년 만에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물가 상황과 연준의 정례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중에는 그 상승폭을 점차 줄여 나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이거래일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의 상승의 흐름,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힘차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87% 상승하면서 2,3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7% 상승하면서 72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할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CP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7.1, 예상치는 7.3, 지난번에 7.7. 그래서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듯 했으나 급등하지 못하고 쪼로록 내려왔죠. 바로 이제 오늘 자정이 넘어가는 내일 새벽 4시에서 4시 30분 FOMC 파월 의장이 또 뭔 얘기하나. 일단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FOMC 때문에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좀 밀렸는데,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가서 일단 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인데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락장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장이다? 산타 랠리가 오는데 그 산타가 선물을 다 나눠주질 않고 차별을 하면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서는 중국 소비주 쪽으로 나눠줬는데 어저께에서는 제약주 쪽으로 이제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도 강해요. 오늘도 강한데 근데 제약주들 제가 어제 한번 장중에 쭉 다 훑어봤는데 매매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량들이 없어요. 거래가 그렇게 왜냐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지금 거래량들이 완전히 지금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종목들이 호가가 채워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확 지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거기다 FOMC 앞두고 뭐 지수가 막 갑자기 막 폭등하겠다라는 뭐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제약주 움직일 때 보니까 호가가 많이 비어 있어서 이거 잘못하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확 물렸다가 못 팔고 물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물량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특히나 그랬고 물량이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호가 단위당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요. 뭐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요. 호가 단위당. 그 호가 단위당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 그거 몇 사람이 사겠어요, 그거. 10사람 들어가면은 그거 살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그러한데 그래도
제약주들이 한 200개 있다 치면은 거기에서 한 10대 개들은 물량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FOMC를 앞둔 상태에서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하면서 업종에 대한 얘기는 좀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아침에 갭상승 3% 넘게 올라왔다가 3.8% 올라왔다가 밀리는 이 모양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건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결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스닥도 다우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갑자기 말아 올린다. 그러면 좋은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이렇게 떨어지거나 밀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차별화 장세. 가는 건 가는데 안 가는 건 안 가요. 그럼 가는 건 뭐고 안 가는 건 뭐냐? 테마 장세. 그럼 테마는 뭐냐? 중국 소비주가 있고 제약주도 주도주급에 들어가지만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면은 쪼짝깜짝하게 또 움직이죠. 그거 외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있고 뭐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고 뭐 등등등 하여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문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을 포함한 그런 장세가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미국 FOMC 앞두고 변곡점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흔들면 더 좋다 그랬죠.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살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종목은 갖고 오질 않았어요. 살 종목은 있습니다. 살 종목은 있고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미리 안전하게 요러한 섹터에서는 이것들을 사도 된다가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얘기했던 sek터 중에서는 있겠죠. 그 안에 섹터 중에서는 있는데 미리 지금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도 클 거고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섹터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뒤늦게 매매로 참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은 매매하기 무지하게 좋은 장세로 바뀌는 건데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소비주도 여러 개가 있죠. 대충 한 6가지가 있죠. 여행, 뭐 카지노, 항공, 게임, 화장품 뭐 등등 하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그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 지금 당장 공략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중에서는 한 놈은 한 3주에서 4주 내내 빠질 것 같아요. 한 놈은 뭐 2, 3일 정도 빠지면 바로 들어갈 놈 같고 한 놈은 한 2달 이상 빠질 것 같고 뭐 하여튼간 이게 틀려요. 속도가 틀리고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잡으면 안 되고 그래도 그거를 안전하게 조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할로 한 달 내내 빠질 것까지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침 방송 열심히 보거나 공개 방송 열심히 보거나 신의 한 수 열심히 보다 보면은 제가 말실수로 힌트를 주겠죠. 아, 이런 종목이 지금 콜대원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이 나중에 찬바람 불면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얼음 얼기 전까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죽을 뻔했죠. 오늘 이따가 대원지향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얼음 어니까 수익 많이 났죠. 20% 넘게 났으면 28%인가 22%가 났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거 일단 미리 들어가고 놓고 나중에 빠졌다가 겨울에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움직였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종목들을 싸게 저점 매수할 건가 일단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년 시장, 내년 경기 침체니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죽었네, 나 이제 어떡하지, 조직 다 도망가고 다 팔고 나가야겠다.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고 나서 내년 장에도 정말로 테마 장세 와갖고 종목들 다 급등 나오면 아이고 그때서부터 바닥에 있을 때 역시 시장이 안 좋다 할 때에서 개인들 다 팔고 도망갈 때에서 그때에서 사는 거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저는 내년 장 상승장 온다고 안 봐요. 그렇다고 폭락장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박스권장인데 이 폭이 크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점에서 싸게 샀다가 이렇게 팔고 그래서 테마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종목들은 이미 많이 싸요. 근데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것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2차 전지는 하지 마세요. IT도 나스닥 급등 안 나오면 IT 글러 먹었다 그랬죠. 지지난주에.
나스닥이 12,500을 강하게 넘어가면 자, 12,500이 어디냐면요. 자, 차트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나스닥 여기 12,500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요. 그럼 12,500 이게 충분한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다우만큼 가야 돼. 다우가 8월 고점을 넘어갔죠. 나스닥이 8월 고점 13,000을 넘어가는 거를 제가 예상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IT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지지난주 11월 30일 날 이 장대 양봉을 보고 혹시나 12월 3일, 5일, 6일, 7일 여기 내에서 미국 시장이 12,000을 넘어가고 12,500을 넘어가면 IT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IT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안 넘어가서 글러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IT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님 IT는 지금 좋습니까? 물어보면 글러먹었습니다. 걔네들은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싹수가 놀아요. 걔네들은 하면 안 되고 테마 장세로 바뀔 겁니다. 그 테마 장세는 뭐냐? 중국 소비주라고 지지난주에 얘기해줬잖아요. 중국 소비주가 테마주고 그리고 지금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게 지금 참 매매하기가 되게 껄끄럽고 어려운데 그래도 200개 중에 10개는 깔끔하게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을 사야 되는 거고 어쨌든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로 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테마 장세라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관망 장세니까 일단은 내일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FOMC가 오늘 끝나고 나서 본 게임이니까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해주는 것 같고 좀 답답하죠. 저도 여기서 괜히 먼저 얘기했다가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올지 급락을 나올지 그걸 보고 또 다시 여러분들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업종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이후서부터 얘기해 줄 때 잘 들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은 좀 관망하면 가시되 너무 쫄지 마셔라. 왜냐면 테마에 좋은 장세가 찾아오는 건 맞다. 근데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은 30% 빠질 때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은 지금 사야 되고 돌아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장세인데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그 얘기는 일단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정례회의 결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다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표 이후의 상황까지 다소 좀 관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모습은 유독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로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좀 크게 보여질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 좀 확인하셔야 할지, 어떤 업종 챙겨가셔야 할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25,00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KG 이니시스 13,150원에 잡아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파라다이스 16,000원에 매수가 있는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삼성전자와 LG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각각 5만 원과 40만 원의 매수가 있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CJ ENM 그리고 어제도 CJ ENM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9만 원의 매수가 있는 미도달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4.7%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화학입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안 좋아해요.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계속 올해 내내가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뭐 그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LG화학이 많이 빠지면 뭐 단타는 나오겠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고
오늘 FOMC를 앞두고 종목들을 강하게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FOMC가 끝나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가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는데 이게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조정이. 그러니까 종목의 조정이 일주일 만에 끝날 건지 3주, 4주 내내 한 달 내내 빠질 건지 일단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인 거고 어떤 종목은 짧게 빠지고 강하게 움직일 애들이 있고 어떤 종목은 한 30% 빠졌다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만만한 놈은 들어가면 되고요. 좋은데 떠 있는 놈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딴 거 사면 되죠.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이따가 뭐 조금씩 오늘 보면은 뭐 하이브 급등 나오고 뭐 펜 엔터테인먼트 급등 나오고 제약바이오도 SK 바이오사이언스 8% 급등 나오고 KPX 생명과학 20% 급등 나오고 제일약품 9% 급등 나오고 진원생명과학도 7% 급등 나오고 그리고 저쪽에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 15% 급등 나오고 뭐 등등 돼서 지금 테마주들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일서도 표역 종목 CJENM 보겠습니다. CJENM. 그러니까 오늘은 초보자들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FOMC 결과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준다? 그럼 땡큐인 거죠.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떨어지면은 싸게 사는 기회고 안 떨어지면 이제 차별화 장세로 더욱 더 초보자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 얘기했어요. 초보자들은 더 어려운 장세로 가는데 이게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쫓아 들어갔더니 맨날 떨어져. 안 쫓아 들어갔더니 올라가. 맨날 이렇게 거꾸로 타는. 그래서 초보자들이 지금 쉬우려면 빠져주는 게 좋은데 또 빠지면 또 뭐가 문제냐. 다들 주식으로만 갖고 있대요. 그럼 다들 주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니까 지금 걱정이 더 심하죠.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빠질까 봐. 그러면 반대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은 다들 많이 올라가고 수익이 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는 누누이 제가 공개 방송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하고 자 CJENM 자 9만 원 얘기했는데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그렇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이쪽 종목이 도망간다. 뭐 11만 원으로 도망간다. 그러면은 영상 콘텐츠 종목이 뭐 얘만이 있습니까? 딴 애들도 있지. 그러니까 왜 쫓아가지 말라 그러면 잘못 쫓아 들어갔다가 3주 내내 떨어지면은 못 버티고 던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고 안 주면 딴 걸 사면 되니까. 뭐 종목은 여러 개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급등 명중한 종목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이고요. 대원제약을 8월 달에서 여기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8월 19일 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추석 전후로 해갖고 한번 떨어졌죠. 그래갖고 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고생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차트를 한번 보고 시장이 언제 빠졌죠? 그렇죠. 9월 달에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9월 달에 빠지니까 그래서 같이 빠진 거죠. 뭐. 시장이 빠져서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대원제약만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었던 종목들 8월 달, 9월 달 차트 한번 봐봐요. 대원제약도 빠졌지만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빠졌다 그래서 얘만 뭐라고 얘한테 해코지할 일이 아니에요. 얘만 빠진 게 아니고 그때는 8월 달, 9월 달은 시장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괜찮다. 대신에 지겹다. 언제 움직인다? 얼음 얼면 움직일 거다. 그래갖고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나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는데 자리 3자리 남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 꽉 찼을 수도 있는데 한 자리 남았네요 이제. 자 어쨌든 노란 톡방에서 제가 콜대원 사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때 당시 도배를 했죠. 그래서 조정우 씨 이런 종목을 사면은 겨울에서 찬바람 불면은 제약주가 움직일 거다 했는데 찬바람 부니까 올라왔죠. 그럼 지금은 왜 빠지는 거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2.8%. 그래서 17,750원에
8월 19일 날에 대원제약 공략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 바닥에서 사서 수익 난 사람들은 54%예요. 대박이죠. 바닥에 샀으면 54%인데 하필이면 고점에 물리는 바람에 22.8%밖에 수익이 못 냈어요. 어쨌든 22.8% 올라왔는데 지금 조정받았죠. 근데 지금 제약주가 죽는 흐름이 아니고 또 조정받으면 또 갈라 그래요. 그래서 겨울은 지금서부터 2월까지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흔들렸다고요? 한 일주일, 2주일 흔들리면 다시 또 올라갈 테니까 못 팔았으면 올라올 때 다시 잘 팔면 되는 거고 노리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는데 오늘 사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나오는데 왜 이걸 따라 들어가요? 좀 더 빠질 때 싸게 사야죠. 어쨌든 요거하고 그리고 또 뭐냐 오늘의 표적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종목들 보면은 일단 FOMC 결과는 나와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쨌든 하이브, 엔터준대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라고 신규주인데 15% 급등에 그다음에 이건 엔터주, 펜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강하죠. 그 DNC 미디어 이것도 웹툰 관련주 쪽인데 오늘 여기서 거래실 이거 차트가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주 흐름들은 좋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은 바닥에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량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기 십상이니까 사실 이쪽 제약주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제약주 한 200개 있으면 다 만만해 보이는 애들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잘못 물리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쫓아가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가 점점 강해지면 그러면은 그때는 좀 달라붙어도 되는데 아직 그렇게 물량들이 많지 않아요. 제약주들이. 그리고 제약주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FOMC를 오늘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야 될지 쫓아 들어가야 될지 그거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어쨌든 뭐 경량제약부터 뭐 파미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제약주들 잘 움직였죠 뭐. 그래서 제약주도 흐름들 계속 지금 흐름들 하여튼 좋은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 대원제약 얘기하다가 일단은 다른 업종의 섹터들도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인 LG화학 가겠습니다. 자 LG화학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오른 건 아닌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트 모양은 좋아요. 차트 모양은 오늘 파월 의장이 뭐 좋은 얘기하는 거를 뭐 미리 선반영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좋은 얘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로 지금 바뀌었고요. 근데 많이 매수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침에 살짝 팔았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어요. 아직 강하게 매수 들어온 건 아니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빠졌다는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IT 섹터들 그리고 LG화학도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 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이쪽 섹터들은. 그래서 2차 전지 마찬가지 시장이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특히 나스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이거는 속임수라고 보면 돼요. 지금 흐름은 이렇게 봐요.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기 위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데로 이렇게 뛰어 오르듯이 아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12,500, 13,000을 못 갔거든요. 나스닥이 13,000을 넘어가야지만 2차 전지라든지 IT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전에서는 속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쪽을 위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눈에도 안 들어와요. 나스닥이 13,000 넘어가면 그때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전에서는 저는 이거 매수 가격 40만 원 봅니다. 40만 원 보니까 40만 원 안 내려오면 안 살 거예요. LG화학은. 어쨌든 얘네들은 떨어지면은 좋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고 아까 얘기했던 테마주들 있죠. 걔네들은 괜찮아요. 걔네들은. 왜냐면 얘네들 올라갈 때 안 간 애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오늘 FOMC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LG화학을 오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화학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조정이 예측되는 만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포인트로 40만 원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17,300원에 15%요. 17,300원에 15%. 네,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 될까요? 지금 나스닥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그렇게 살아나는 모양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오늘 발표하겠지만 0.5, 기사에서는 내년에서 0.25 할 수도 있다 얘기는데, 근데 어쨌든 0.25를 하든 0.5를 하든 금리가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성장주들, 기술주들한테는 그게 악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막 이렇게 단행을 해봤자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LG화학은 단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얘는 다른 IT주들 다 올라갈 때 혼자 못 갔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엄청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은 손절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얘는 그냥 더 떨어져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더 떨어져도. 근데 지금 IT 섹터를 별로 지금 안 좋게 봐요. 왜 안 좋게 보냐면 나스닥이 안 가요. 만약에 나스닥이 12,500, 13,000을 가면 저는 방송에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IT 너무 좋습니다.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할 텐데 12,500, 13,000 안 가면요. 저는 때려 죽여도 IT 좋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테마 장세예요. 그럼 IT 좋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얘는 IT인데 그럼 얘가 올라가겠어요? 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계속 제약주 움직이고 중국 소비주 움직이고 웹툰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이쪽은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일단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와서 다음 주에 12,500 돌파하고 다다음 주에 13,000 가면 얘는 수익으로 바로 돌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한 30% 금방 올라가죠, 13,000원 가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럼 급등이 수익은 나오면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미국이 13,000 가면은 수익에서 파세요. 미국이 13,000 가면 그러면은 더 다운이 되면은 추가는 얼마에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13,000원을 못 가고 미국이 빠지면 얘는 한 10,000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까지도 내려간다고요? 미국이 빠지면. 아. 미국이 빠지면이에요. 미국이 네. 빠지면 10,000원까지도 기다려 봐야 된다. 미국이 올라가면 지금 수익으로 이 바뀔 거다. 가격에서 내 매수가에서 추가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이 13,000 가면 추가 안 해도 수익이 납니다. 최소 지금 기준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이, 나스닥이 13,000원을 가느냐, 많이 깨지느냐. 거기도 얘가 13,000원을 가면 수익이 나고 미국이 나스닥이 많이 깨지면 얘는 10,000원으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기술주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럼 기다려봐야 된다면은 몇 달이나 내년 1분기, 2분기 언제쯤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2024년도 돼야 될걸요? 2년 20. 뒤에. 그러니까 올해를 제끼면 1년 뒤에. 그러니까 내년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엔 그럼 내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13,000원을 가면은 일주일 만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나요,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봐봤자 저는 계속 기준을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종목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미국이 예를 들어 많이 깨지고 9천 깨지고 8천 깨지고 나스닥이 5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2천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강하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강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30%에 67,000원. 30%에 67,000원. 네네네. 아, 아니, 최근에 저기- 이거를 사신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아니, 저가라고 샀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좋다 그래서?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기사 너무 보면 많이 좋다는 떨어져. 얘기 없었는데? 네? 기사에 최근에 좋다는 얘기 없었어요, 자동차. 그냥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제가 봐도 저가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그렇죠. 저가 같아서 샀죠? 예, 예.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기사에서는 네.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왔고 그냥 개인 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싸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질문 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수급을 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수급 보면은 네네. 개인들이 지금 한 달 내내 430만 주를 담았습니다. 예. 어제는 150만 주를 담았어요. 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담으니까 외국인들은 100만 주를 엄청 많이 던졌는데 그러면 이게 네. 악재가 지금 뭐냐? 일단 IRA 법안이 지금 슬슬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라 그러고 이게 불투명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 그러니까 좋게 미국 애들이 지금 안 해줄라 그래요. 지금 느낌이. 벌써 좋게 해주려면 벌써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네. 그거에 대해서 피해주가 될지도 모르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는 내년에 모든 기업들이 주머니를 닫고 소비자들도 주머니를 다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살 텐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자동차 이걸 어떻게 해야 시장은 돼요? 뭐라고요? 이걸 반이라도 파줘야 되나 어떡하나? 저라면 지금 다 던집니다. 아, 지금요? 예, 지금이라 저는 전량 다 던집니다. 왜냐면 아, 자 지금- 봐봐요. 차트를 보면 저점이 깨졌죠. 수급은 꼬였죠. 예. 엄청 많이 물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밑에 바닥이 안 보여요. 그렇죠? 횡하죠. 횡하잖아요. 지금 저 지지 라인이 어디 있냐면 없어요.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 지지 라인이 쫙 밑에 한 이쯤에 있네요. 한 4만 원, 4만 3천 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물론 이렇게 가상 지지선은 여기가 지금 자리가 있는데 물린 게 크지를 않고 수급이 꼬여 있고 더 떨어지면은 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팔았다가 오늘 FOMC 결과 보고 뭐 다시 들어가서 얘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테마주들이 강하니까 테마주로 들어가서 복수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고 수급이 꼬여 있는 이쪽은 그러니까 저라면 전량 다 던진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복수할 수 있는 지금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예. 상담으로 얘기할 때에서는 반등시 매도 내지는 절반이라도 줄여라 뭐 이렇게 좀 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해를 되셨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그러면 경기에는 자동차들이 안 좋대요. 전문가님 데려가고 오늘 좀 파는 게 좋겠네요. 아니 지금 다른 종목들 좋은 것들 많은데 뭐하러 안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내년에 자동차 안 팔린다니까. 아, 무슨 말인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LG화학 저점 매수 포인트로 40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64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각각 1,848억 원, 493억 원의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만 홀로 덜어냅니다. 2,32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요, 같은 패턴 이어갑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93억 원, 68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1,02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매수세의 흐름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6만 전자 회복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키워나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02% 상승하면서 2,3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61% 상승하면서 72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오늘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FOMC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떨어질 가능성이 6대4로 높다고 봅니다.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회원들한테 아침에 종목들은 이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웃기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는데 종목을 사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분할로 사야 될 애들을 사야 되는데 일단 호가 불량한 애들은 건들지 마세요.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가총액 큰 것들 중에서 공략을 하면 되고 섹터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급이 꼬여있는 쪽들은 건들지 마세요. 시가총액이 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던 쪽들 그런 쪽들이 좀 힌트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회원들한테 분할 매수로 종목들을 공략을 해라. 그런데 회원들 똑같은 얘기했어요. 공략을 해라. 근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올라갈 거냐? 아니, 6대4 비중으로 떨어진다 쪽으로 본다. 왜 그렇게 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떨어진다 그래서 겁은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테마가 매매가 안 되고 영영 여러분들이 수익 못 내는 게임이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참아라. 그랬겠죠, 그렇죠? 오늘도 사지 말아라. 지수 2,000 깨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1차, 2차를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고 가벼운 것들은 지금 건들면 안 됩니다. 가벼운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흔들면은 매수의 기회인데 뭐 시장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는 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FOMC 끝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모양이라면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은 지금 양봉으로 나오죠. 사실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FOMC 끝난 다음에서 미국 시장 결과 보고 나오는 거면 좋은 모양이에요. 물론 더 가야 돼. 한 2%, 3% 더 올라가야 됩니다만. 근데 오늘 FOMC를 앞두고 미리 움직이는 거는 이거 이러다가 괘씸죄 걸려가지고 미국 시장 빠지면은 내일 또 폭락 나오면 아주 급락 나오겠죠. 그래서 수급이 단단하고 좋은 종목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떨어지면 한 5%, 10% 더 대형주 5%, 10% 떨어지면요. 개별주 20% 떨어진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분할 매수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근데 개별주들은 괜히 오늘 들어갔다가 괘씸죄 걸려가지고 미국 시장 박살나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들은 개별주들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개별주들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낫고 시가총액 크면서 수급이 단단한 애들은 분할로 지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냥 초보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가 FOMC 결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에 흥분하지 말고요.
이거 지금 뭐 코스닥 1.5% 올라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오늘 새벽 4시 30분 이때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매매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안전한 방법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팬이니까 다들 전화를 주셨겠죠?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덴트를 제가 추가 매수해갖고 8,600원인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8,600원. 손실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비중은 50%? 아, 비중이 20%고요. 손실이 마이너스. 아, 손실이 마이너스 50%? 네. 자, 지금 뭐 비덴트는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쪽 관련주로만 다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창투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투사는 여기저기에다 투자를 해요. 기업에도 네. 투자를 하고 뭐 게임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영화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인공지능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 때 되면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가상화폐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가상화폐는 지금 신뢰가 깨졌죠. 네. 돈이 인출이 안 돼요. 예.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위믹스 사태는 어떻게 뭐 이렇게 무마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한데 그래서 그쪽은 안 좋게 봐요. 가상화폐 시장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덴트도 같이 떨어지고 얘도 뭐 그러냐? 아니요. 이제는 이제 바닥 자리는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네. 가져가는 게 맞고요. 지금 자리는. 네. 얘는 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또 투자를 하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제가 이게 이쪽 창투사 관련주를 아직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정보를 찾아요. 자 이제 차트 보고 계시죠? 네네. 예, 만약에 얘가 5,000원 넘어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여기 60에서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면 저는 막 이제 정보를 찾을 겁니다. 무슨 정보 찾을 거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다 투자했길래 움직일까?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개별주 테마 장세가 되면은 꼭 움직이거든요. 아, 네. 그럼 과거에서도 이제 대성창투 원래 여기 서울경제 원래 여기 윗건물 위에 대성창투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 간 것 같은데 네. 뭐 대성창투서부터 해가지고 비덴트 뭐 등등등등 얘네들이 꼭 시장이 이제 그 테마주 장세가 되면은 잘 갑니다. 그러니까 작전주들이에요. 엄청 잘 가요. 아, 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일지. 그걸 알고 계시면은 얘기는 쉽네요. 그냥 움직일 때까지 갖고 있다가 네. 움직이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움직이면 혹시 아바타에다 투자했나 뭐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직 검색 안 해봐요. 안 움직여서 검색 안 해봤는데 움직이면은 이제 그런 거서부터 해서 최근 이슈에 투자했나, 맞아요. 로봇이 움직이면 혹시 로봇에 투자했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찾아보면은 아마 거기 뭐 엮여 있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조용한 거 보니까 아직 드러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올라가면은 뭐 8,000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세요. 네, 자, 네. 다음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2만 원에 40%. 지금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지를 않거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 조선주의 흐름들이 그래도 12만 5천 원까지는 한 번은 가겠네요.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에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로 갑니다. 보령 11,400원에 10%. 차트는 괜찮은 거예요. 정배열이고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초입 국면이죠. 많이 빠졌고 한 12,000원까지 욕심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조강 IRA. 조강 IRI 2,100원에 28%.
일단은 여기 1,5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여기서는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겠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튜브 상담 SK이노베이션 175,500원 10%. 최근에 얘네들이 여기서 움직일 때 이제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움직였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지금 70달러 뭐 하회하고 있고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아요. 17만 5천 원. 그래도 18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로 다른 거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단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좀 더 올라갈 때까지. 자, 다음. 자, 이번에 문자 종목으로 윙스풋 3,545원에 30%. 3 이렇게 생긴 애들이 몇 애들이 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아이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몇 애들이 있는데 3,545원. 그냥 적당히 먹으면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이렇게 급등하기를 바라려고 하다가 저점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차트가 기회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폭이 세요. 여기서 조금 빠지면은 금방 반토막 납니다. 지금 옆으로 횡보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손실이 또 금방 나는 차트라서 차트 착시가 되는 차트라 손절 라인은 3,000 여기 원래 400원인데 너무 지금 타이트하니까 한 3,300원 정도로 깨지면은 손절하죠. 늦어도 3,000원에서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적당히 파세요. 그리고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한 패턴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500억밖에 안 되는 윙스폿 뭐 적자 예산은 아니니까 회사가 위험하거나 나쁘지는 않네요. 어쨌든 3,000원 정도를 네크라인으로 지켜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니아 35,000원에 30%. 이거 언제 사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고 32,5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냅둬도 돼요. 아마 이거 돌파하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2,000원, 32,500원인데 32,000원까지 보세요. 32,000원 안 깨지면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FOMC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뭐 내일서부터 하면 되잖아요. 뭐 다음 주서부터 하면 되고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니까 흔들면은 땡큐고 안 흔들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딴 거 사면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보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